우진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5층짜리 건물의 3층, 그린케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붙은 곳이죠. 손에 들린 과일 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뵈었는지조차 기억이 흐릿했거든요. 팟캐스트 진실의 목소리 진행으로 바쁜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전직 탐사보도 기자였던 그는 이제 개인 방송으로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가족에게는 소홀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우진은 요양원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하네요. 간병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어르신들은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82세의 한복내 할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우진을 보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죠. 할머니의 표정에 그늘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우진이가 왔구나. 얼마만이냐? 죄송해요, 할머니. 너무 바빠서. 우진은 과일을 깎으며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건강은 어떤지, 음식은 잘 나오는지, 다른 어르신들과는 잘 지내시는지 물어봤죠. 할머니는 대답할 때마다 잠깐씩 주저하는 듯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했어요. 할머니를 부축하려던 순간 할머니가 하며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죠.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우진의 눈에는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걷어올렸을 때 그의 숨이 멎었어요. 팔뚝에 선명한 멍 자국이 있었거든요. 크고 새까만 멍이 여러 개나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할머니는 눈치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잘 넘어지잖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우진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넘어짐으로 생긴 상처가 아니라고요. 기자 출신답게 예리한 관찰력을 가진 그였거든요. 멍의 모양이나 위치를 보면 누군가 강하게 붙잡은 흔적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는 길이었어요. 복도 끝쪽 방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우진은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멈췄어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씻자고 하는데. 아프다고 했잖아요. 가족들도 관심 없는데 뭘 그렇게 유세를 부려? 우진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간병인 2명이 한 어르신을 억지로 끌어내고 있었어요. 어르신은 약해 보이는 목소리로 아프다며 저항하고 있었죠. 스마트폰을 꺼내 조용히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기자 시절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중요한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본능이 작동했죠. 그때 한 간병인이 우진 쪽을 보았습니다. 우진은 재빨리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화장실에서 나와 할머니에게 돌아가는 길, 우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래전 할머니를 씻긴다며 끌고 가던 그 간병인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바로 방금 본 그 사람이었습니다. 직감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할머니 방으로 돌아온 우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 모습이 평소보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지만 우진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기자 본능이 꿈틀거렸거든요. 간병인들은 어떠세요? 친절하게 해주시나요? 할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그냥 바쁜 사람들이니까. 우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목에도 작은 멍이 있는 걸 발견했죠. 가슴이 철렁했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우진은 할머니에게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리고 뭔가 힘든 일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우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요양원을 나서며 우진은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복도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들, 직원들의 표정, 어르신들의 모습까지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간병인 2명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3층에 면회객 많이 왔네. 가족들이 자주 오는 어르신들은 조심해야 해. 괜히 문제 생기면 귀찮아져. 우진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진은 계속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의 멍자국, 방금 전 목격한 장면, 간병인들의 대화까지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우진은 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린케어 요양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죠. 운영 현황, 직원 규모, 과거 민원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지난 1년간 이 요양원에 대한 민원이 무려 10여 건이나 접수되어 있었거든요. 대부분 어르신 학대 의혹이나 관리 소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진은 민원 내용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어요. 어머니가 이유 없이 울고 계셔서 이상하다, 아버지. 몸에 설명할 수 없는 상처가 있다.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제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런 민원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대부분 사실 확인 곤란 또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어 있었거든요. 우진은 팟캐스트 녹음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정리하던 우진은 문득 할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간절한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내가 기자였으면서 이런 일을 몰랐다니.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일을 해왔으면서 정작 자신의 가족이 겪는 고통은 몰랐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우진은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만큼은 끝까지 파헤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 있었거든요. 할머니를 즉시 퇴소시키기로 한 거였어요. 요양원에 도착하자마자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원장은 우진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죠. 퇴소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지. 할머니가 집에서 돌봄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원장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만류했습니다.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둥, 집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둥 말이에요. 하지만 우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퇴소 절차를 밟겠습니다.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했을 때 할머니는 의외로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진아, 정말 괜찮겠니? 할머니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은 하지 마라. 할머니, 이제 제가 제대로 돌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후에는 개인 간병인을 구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경력이 풍부하고 신뢰할 만한 분을 찾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여러 업체에 연락하고 면접도 보며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녁 무렵 마침내 적당한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박미선 씨였어요.
20년 넘게 노인 돌봄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죠. 어르신 상태가 어떤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박미선 씨는 전문가다운 질문들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일상생활 패턴까지 꼼꼼히 물어보더군요.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온 후 우진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팟캐스트 특별 에피소드를 기획할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두었거든요. 침묵의 요양원이었어요. 방송 대본을 쓰면서 우진은 어제 녹음한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간병인들이 어르신을 다그치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더 많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의혹 제기로 끝날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했거든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관련 자료를 찾았어요. 요양원 관련 법규, 어르신 인권 보호 규정, 유사한 사건 사례들까지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진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린케어 요양원이 속한 재단의 이사진 명단을 보니 지역 유지들과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곳이었던 거죠. 이거 생각보다 큰 문제네. 우진은 전략을 다시 세웠습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증거인멸의 빌미를 줄 수도 있었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어요.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그린케어 요양원에 가족을 맡긴 다른 사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주민센터를 통해 연락처를 수소문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김영수 씨였어요. 70대 아버지를 그 요양원에 맡긴 지 반년 정도 된 분이었죠.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고 저희를 보면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김영수 씨의 증언은 우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혹시 직접 목격하신 게 있나요? 한번 갑자기 면회 갔을 때 복도에서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아버지가 말을 안 듣는다며 혼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진은 김영수 씨와의 인터뷰를 녹음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증언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우진은 쉼없이 취재에 매달렸습니다. 그린케어 요양원과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며 증언을 수집했거든요. 김영수 씨 외에도 여러 가족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로 만난 건 이정희 씨였습니다. 어머니를 그 요양원에 맡긴 지 1년이 넘은 분이었죠. 처음엔 그냥 치매 때문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가 자꾸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니까요. 이정희 씨는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욕시키려고 옷을 벗겼는데 등에 손가락 자국 같은 멍이 있더라고요. 물어봐도 기억 못 하신다고 하시고 우진은 이정희 씨의 증언도 꼼꼼히 기록했어요. 패턴이 비슷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상처,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두려움의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린케어 요양원에서 퇴사한 간병인 최수진 씨와의 인터뷰였어요. 그녀는 익명을 조건으로 양심 고백을 해주겠다고 연락해왔거든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그만뒀어요. 최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선배 간병인들이 어르신들한테 화를 내면서 막 다뤄요. 말 안 듣는다고 팔을 비틀거나 억지로 끌고 가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한 할머니는 치매가 심해서 계속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선배가 시끄럽다며 손목을 꽉 잡고 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멍이 들어있더라고요. 최수진 씨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우진은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녹음했어요. 왜 그때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신고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장님이나 주임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라면서. 오히려 제가 문제 일으킨다고 잘릴까봐 무서웠어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최수진 씨는 CCTV 화면을 조작하는 일까지 목격했다고 증언했거든요. 문제 생길 만한 장면들은 미리 삭제해요. 가족들이 요구해도 고장났다 또는 화면이 안 나온다고 둘러대죠. 우진은 이 증언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체계적으로 은폐가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며칠 더 지나서는 내부 직원으로부터 결정적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USB를 전달해 준 거였어요. 그 안에는 삭제되지 않은 CCTV 화면들과 어르신들의 상태를 기록한 내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우진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간병인들이 어르신들을 거칠게 다루는 장면,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모습, 약물을 대충 주는 장면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내부 문서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어르신들의 상처나 이상 증상을 발견해도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우진은 이제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요. 팟캐스트 침묵의 요양원 첫 번째 에피소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마이크 앞에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믿고 맡긴 곳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방송이 업로드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댓글과 문의가 쇄도했고 다른 요양원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팟캐스트가 공개된 지 사흘 만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긴급 감사팀을 구성해 그린케어 요양원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거든요. 우진의 방송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거였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반격도 시작됐습니다. 요양원 측에서 우진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정우진 씨죠? 요양원 이사장 박철민입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위협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우진은 만남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틀 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남이 성사됐어요. 박철민 이사장과 함께 변호사 2명이 동석했습니다. 이들의 표정은 생각보다 여유로워 보였어요. 우진 씨, 우선 할머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박 이사장은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보다 오늘 무슨 말씀이 있으신지 듣고 싶네요. 박 이사장은 잠시 변호사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번 일은 큰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할머니 상태가 원래 그랬던 건데, 원래 그랬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피부도 약해지고 넘어지기도 쉽고 그런 상처들을 학대로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우진은 이들의 변명을 조용히 들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변호사 중 한 명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우진 씨, 우리도 이해해요. 가족으로서 걱정되는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우선 할머니 요양비 전액을 환불해드리고 추가로 위로금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머니 개인 간병비도 저희가 부담하죠. 금액을 보고 우진은 놀랐어요. 상당히 큰 돈이었거든요. 대신 조건이 있겠죠? 별게 아니에요. 그냥 이번 일이 오해였다는 걸 공개적으로 해명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 관련 방송은 하지 않기로 약속해 주시고요. 박 이사장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우진 씨 같은 분이 우리와 함께 일한다면 더 좋을 텐데요.
요양원 개선 작업에 자문해 주시면 어떨까요? 상당한 자문료도 드리고요. 이들의 제안은 체계적이고 치밀했어요. 돈으로 입을 막으려는 전형적인 방식이었죠. 우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말 후한 제안이네요.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복도 끝방에서 울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박 이사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겠습니다. 앞으로요? 그럼 지금까지는 제대로 관리 안 하셨다는 뜻인가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진 씨,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를 공론화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잠깐,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좀 더 신중하게. 이미 충분히 신중했어요. 그리고 방송은 계속하겠습니다. 박 이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후회하실 겁니다. 우진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일은 복잡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진은 호텔을 나서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들의 반응을 보니 자신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우진이 요양원 측의 제안을 거절한 지 일주일 후 상황은 더욱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팀의 조사 결과가 언론에 공개됐거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린케어 요양원에서 체계적인 어르신 학대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된 거였습니다. CCTV 조작, 내부 기록 조작, 직원들의 폭언과 폭행까지 모든 게 드러났어요. 우진은 두 번째 팟캐스트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들어가기로 했어요. 단순히 그린케어 요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밝혀내고 싶었거든요. 며칠간의 추가 취재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린케어 요양원을 운영하는 재단과 지자체 복지부처 간에 유착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봐요. 우진은 팟캐스트에서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이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이 요양원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청취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분노와 충격의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우진이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싶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인권 문제였거든요. 익명 인터뷰에 응해준 현직 요양보호사 김민정 씨의 증언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일은 너무 많아요. 한 사람이 15명에서 20명까지 돌봐야 하거든요. 김민정 씨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제대로 돌봐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말을 안 들으시면 짜증이 나고 그게 쌓이다 보면 그래서 폭언이나 거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저도 몇 번 큰 소리 낸 적 있어요. 나중에 정말 후회됐지만 우진은 이 증언을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았어요.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죠. 팟캐스트 두 번째 에피소드가 공개되자 파장은 더욱 커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연대 성명을 내기 시작했어요. 노인인권보호협회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의 노인 돌봄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요양보호사노동조합에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열악한 근무 환경이 결국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이 시급합니다. 보건당국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복지부 장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린케어 요양원에 대해서는 즉시 운영 정지 및 폐쇄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도 병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관의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전국 요양원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우진은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더 일찍 이뤄졌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진에게 특별한 연락이 왔어요. 학대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의 가족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우진 씨가 시작해 주신 일이니까 꼭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우진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 일을 혼자만의 성과로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기자회견 날짜가 잡혔어요. 그리고 우진은 할머니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기자회견에 함께 나가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우진이가 이렇게 용기 내는데 할미가 빠질 수는 없지. 기자회견 당일 아침, 우진은 할머니와 함께 준비를 마쳤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으시고 얼굴에는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할머니, 긴장되시죠? 아니야. 이제 숨길 일도 없고 부끄러워할 일도 없으니까. 기자회견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다른 피해 가족들까지요. 우진은 마이크 앞에 서서 깊은 숨을 쉬었어요.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진실의 목소리를 진행하고 있는 정우진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곧 안정을 찾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죠. 우진은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멍자국을 발견했던 순간부터 요양원에서 목격한 장면들, 그리고 그 후의 취재 과정까지요. 할머니가 그런 눈빛을 보였던 날, 저는 뉴스만 쫓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자기 가족의 진실조차 알지 못한 채 기자라고 떠들던 제가 정말 한심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진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이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가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피해 가족들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아버지가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어요. 이정희 씨는 어머니의 상처를 발견했던 순간의 충격을 생생하게 전했죠. 마지막에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82의 할머니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증언하는 모습에 기자회견장은 숙연해졌어요. 나는 무서웠어요. 할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밤에 잠들기가 무서웠고 간병인들이 오는 것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가족들한테 말하기는 더 무서웠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계속하셨어요. 우리 우진이가 용기를 내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속하실 계획인가요? 우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팟캐스트 방향을 바꿀 생각입니다. 이제는 돌봄과 노인 인권을 중심으로 다룰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실 건가요? 좋은 돌봄 사례들도 소개하고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문제점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도 함께 찾아가려고 해요. 기자회견 이후 우진의 팟캐스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진실의 목소리는 이제 노인 돌봄 전문 프로그램이 됐어요. 첫 번째 새로운 에피소드에서는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을 소개했습니다.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직원들의 이야기, 혁신적인 돌봄 프로그램들을 다뤘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보람과 자부심도 함께 소개했죠. 청취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댓글과 사연이 폭주했고 각종 제보와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요양보호사들의 참여였어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면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됐거든요. 한 달 후 우진은 할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우진아, 고마워. 뭐가요, 할머니? 내가 할머니 세대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주는 게 너무 고맙다. 우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가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진의 팟캐스트 진실의 목소리는 이제 노인 돌봄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됐어요. 매주 업로드되는 에피소드마다 수만 명이 청취하고 각종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였어요.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제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때로는 문제 해결에 나서기도 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우진은 마이크 앞에서 밝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소개했던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돌봄 서비스가 크게 개선됐다고 하네요.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요양원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우진이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이번 주 게스트로 모신 분은 서울시 요양보호사협회 이미경 회장님입니다. 이미경 회장은 최근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어요. 정말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도 바뀌고 있어요. 예전엔 단순한 돌봄 노동자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방송이 끝난 후 우진은 할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셨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께 우진의 방송을 들려주는 일이었죠. 우리 손자가 하는 방송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며 스마트폰으로 팟캐스트를 틀어주셨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관심을 갖고 들으셨죠.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알려져야 해요.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며 우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방송이 단순히 문제를 고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우진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돌봄 정책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네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진은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들과 어르신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해요. 자문위원 활동을 시작한 후 우진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정책회의에 참석하고 현장 조사를 다니며 방송 준비까지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보람도 컸어요. 몇 달 후 새로운 노인 돌봄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돌봄 서비스 질 향상, 가족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우진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거였죠. 팟캐스트 1주년 특집 에피소드를 준비하던 날, 우진은 마이크 앞에서 감회에 젖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할머니의 멍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우진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울림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발견이 이렇게 큰 변화로 이어질 줄은요. 방송을 들으며 할머니도 함께 웃으셨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마지막 멘트를 준비하며 우진은 지난 1년을 되돌아봤어요. 할머니의 용기, 시청자들의 관심, 현장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서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침묵은 죄가 되고 기록은 무기가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우진의 방송을 대표하는 문구가 됐어요. 방송이 끝난 후 우진은 할머니와 함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이젠 제가 지킬게요. 우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그 미소 속에는 신뢰와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죠. 우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침묵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겠다고, 그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요. 진실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입니다.